운송수단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가 19일부터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신라문화제가 오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경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화백제전을 비롯해 실크로드 페스타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경북교육청이 도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유치원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효율적인 급식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쌀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경북쌀 전업농 회원대회가 12일 영주 풍기인삼 축제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의 운송수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모빌리티 산업의 지금과 내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19일부터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글로벌 모빌리티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과 자율주행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까지 운송수단의 미래 기술력을 총망라하는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7년부터 주관해온 행사로 올해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최하며 국가 차원의 행사로 열립니다. 원래 처음으로 이제 국토부하고 산업부가 참여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 행사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국가 행사로 이제 좀 위상이 강화된 부분들이 있고, 행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박람회 규모도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해보다 전시 면적은 67% 늘어나고 작년에 참가한 현대기아차, 테슬라 등은 물론 BMW와 렉서스 등의 완성차 기업이 새롭게 참가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입니다. VR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탑승 체험과 전기차 시승 등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를 비롯해 UAM 국제 컨퍼런스와 자율주행차 포럼 등 정부 주관 행사도 동시에 열리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기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모빌리티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신라문화제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경주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화백제전, 실크로드 페스타, 달빛 난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또 먹거리를 선사합니다. 신라문화제 먹거리 야시장인 달빛 난장은 봉황대와 중앙로, 내남 사거리 잔디밭 일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페스타에서는 전문 거리예술 공연과 지역예술인 버스킹 등 공연이 100회 이상, 중심상가와 황리단길 등 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축제 시작을 알리는 화백제전은 오는 13일 저녁 7시 월정교 수상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라문화제는 예술제와 축제로 나눠 운영됩니다. 이번 신라문화제의 특징은 행사의 기획에서부터 출연 또 참여 이래까지 온 시민이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행사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고요. 경북교육청이 도내 7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유치원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영양교사 배치 의무가 없는 원하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급식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어린이 급식관리 전문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급식 지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제9회 경북쌀 전업농 회원대회가 12일 영주 풍기인삼 축제장에서 열렸습니다.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내 쌀 산업의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개최한 이번 대회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유관 기관장과 농업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회는 쌀 전업농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를 비롯해 21개 시군에서 모은 사랑의 쌀 1000kg을 영주시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는 쌀 기증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볼 텐데요. 먼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갈등 사례를 통해 지방분권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딜레브 조성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한 국내 연수비 유용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서대문구청은 급히 연간 감사 계획을 수정해 의회를 종합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서대문구 자체감사규칙 제3조였습니다. 또 감사원의 유권 해석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관련 질의 응답에서는 지방자치기구의 장애 소속 자체감사기구가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이 났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감사의 회피나 기피의 대상의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분은 그랬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서부선 특위에서 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자 구청이 맞대응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종합감사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달 가까이 추경 예결위를 보이콧하며 맞섰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전면 거부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인 거죠.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감사함으로써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런 발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소용이 전혀 기본적 소용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쟁으로 인해 애꿎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만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회 일을 하지만 구청 소속인 직원들은 구청과 의원 간 갈등 속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인사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으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구의회가 구청장 역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반발하며 구의회에 파견한 인력 전부를 빼버린 것입니다. 총 10명 중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9명을 모두 구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사무국장 1명 빼고 9명을 다 데려갔는데 2명, 3명, 4명을 다 한 달 안에 다 데려간 거야. 구의회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 상태로 인력이 없는 구의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고 임시회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이제 파행으로 이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행정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은 별로 안중에 없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쟁과 파행으로 물든 현실은 지방 분권을 한없이 멀게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지방분권의 하나로 지방의회에도 정책지원관이 도입됐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SK 브로드밴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주선 서울 강서구의원, 정책지원관이 도입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기초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입되기 전엔 사실상 혼자 조례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능력 향상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면서 지원관들의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아무래도 의원들 전문성 강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광역의원인 김경 서울시 의원도 정책지원관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의정활동을 지원관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항 고도 제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6월 말에 아이카오에서 발표한 초안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께 시정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한 이틀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책지원관이 없었다면 제가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혼자 하기에는 버거웠을 겁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는 의원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습니다. 의원수가 23명인 서울 강서구의회는 정책지원관 정원이 11명, 의원 112명의 서울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을 56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의원 1명당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2명 등 공식적으로 8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2인 1명의 그 지원관 제도를 갖고는 지금 막대한 그런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정 활동하는데 전문성이 참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인 1 보좌관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업무를 좀 더욱더 의원하고 매칭이 돼서 더 보좌 인력으로 좀 지원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 정책 지원관도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데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고 또 그만큼 책임도 커졌는데요. 그간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연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좀 개선이 됐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 도중 안내자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요구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경북 예천군 의회. 해당 의원들은 결국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어쨌든 무리를 빚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이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은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물음표가 붙어있는 지방의원 의정연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좀 나아졌을까? 출장 일정에 유명 관광지 탐방은 여전히 필수 코스고 이름을 당신이 팔려가지고 박물관을 더 봤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 배우자와 함께 연수 일정 일부를 동행하면서 구설에 오른 지방의원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 것은 그거 맞아요. 식사나 뭐 하실 때 이거 그분이 돈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연수를 떠났다가 기내 음주 소란에 동료 의원들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등 문제는 천태만상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강하게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4년 전 의원들의 연수 셀프 심사를 막고 부당한 연수에 대해선 비용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를 적용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연수 자체의 당위성이 부족하다 보니 보고서는 통과 의례 정도로 여겨지고 정책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드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선진지가 많지 않다. 일단 그렇다면 좀 횟수를 줄이더라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연수나 내용들을 좀 투명하게 운영해서 이제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게 내실 있는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경주시가 재활용품인 투명 페트병을 회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를 시범 운영합니다. 6,700만 원을 들여 황성공원과 시립도서관,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등 3곳에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는 자판기 형태로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인식하고 압축하는 기계입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본인 인증 후 투명 페트병을 회수기에 투입하면 재활용품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